LP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보도하는 아바타 아나운서 전우입니다. 오늘 LPNTV 안보방송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열지 못한 판도라 상자를 왜 줄기차게 열려고 하는지 5.18 소리만 나와도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는 손상대 대표의 영상을 재조명해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화면 연결합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7일 손상대 TV의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유공자 중에서 국가에서 돈을 받으면서도 그 명단을 못 밝히는 유공자가 어느 유공자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강주 5.18 유공자입니다. 저는 박근혜, 이명박 이 두 정권을 거치면서 이 문제를 조사하면 좌파들은 끝장이라고 여러 번 전언을 했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강주 5.18 엉터리 유공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두 정권 모두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지만원 박사는 온갖 핍박과 엄청난 벌금을 물어가면서도 여전히 이 문제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뉴스타운 대표를 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감옥에 있는 순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얼마나 집요한 사람들인지 재판을 받아보면 5.18의 판도라 상자를 이렇게 해서는 열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명박 정권이건 박근혜 정권이건 정권 초기 지금의 이 문재인 정권처럼 적폐청산 비슷하게 5.18 엉터리 유공자 색출 작업을 시도했다면 아마도 지금 감옥에는 좌파들로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나라가 이렇게 붉게 물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실 5.18 소리만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것은 지금도 5.18 엉터리 유공자가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 반면에 5.18 세력들은 판도라 상자가 열릴 것이 두려워서 아예 그 상자의 뚜껑에다 용접을 해서 영원히 열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호남 정치권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처벌하는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아예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겁니다. 민평당 박지원 의원은 20대 국회 초반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도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한 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의원들도 사태가 심각해지면 이런 법안들을 발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호남 의원들은 이걸 해야 표가 되니까. 이들의 논리가 뭐겠습니까?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는 헌법에 존립을 해치는 행위인 만큼 이를 엄히 처벌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박지원, 김동철이 각각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재료 중입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5.18 유공자 명단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 어렵겠죠. 이런 거 통과해준다 이러면 한국당이나 이런 당들은 없어야 될 당이 된다.
심지어 지난 7월 12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5.18 성폭력조사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담은 5.18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거 봐요. 자기들 필요한 거는 어떤 이유가 됐든 조사할 건 다 조사하고 국민들로부터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특별법 개정을 다 내놓는데 한국당 뭐 하는 거요? 5.18에 관심이 없어요. 뭐가 아킬레스건인지 뭐가 지역군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지 아무도 뭐 도대체가 뭐 알 수가 없는 당입니다. 이 얼마나 웃깁니까? 국민적 의구심이 큰 5.18 유공자 명단은 밝히지 않으면서 그것을 밝히라고 하는 사람을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발상,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하면 다행인데 기회만 있으면 5.18 당시 이 개헌권 문제를 끌고 나와서 진상규명이다 뭐다 해서 엄청난 국민 세금까지 낭비를 합니다. 이미 5차례나 정부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북한 특수군 개입설, 헬기 사격 진위, 강주 교도소 습격의 실체 등이 6차 정부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돈이 썩어 빠졌어요. 이러니 국민들만 바보가 되는 거야. 허구한 날 내는 세금 가지고 이런 거 조사한다고 정부 조사가 6번째 받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진상조사를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끝이지. 안 나오는 걸 줄기차게 몇 수십 년 파디진다고 나오냐고 이 바보들아. 자, 지금 제6차 정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 2월 28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 특별법이랍니다. 여기에 제정이 됐고 현재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있습니다. 모두 여기에는 9명이 참여하는데 진상규명조사위는 국회의장이 1명의 조사위원을 추천하고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합니다. 현재 한국당 몫인 3명의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만은 박사를 제외하고 공모 절차를 통해 조사위원을 결정해야겠다고 말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만은 박사가 민주당이 반대하는 사람이고 안 된다고 그렇게 세게 나와도 좌우파를 통틀어서 강주 5.18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지만은 박사라면 한국당은 당연히 추천을 해야죠. 아니 호남 의원들은 5.18 유공자 명단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까지 발의하는 이런 마당에 한국당은 민주당에서 하지 말라고 나오니까 쫄아가지고 지만은 박사를 선정 안 하겠다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만은 박사가 조사위원 하지 않겠다고 해도 모셔가야 될 한국당이 반대 진영의 표를 들어주는 이런 꼴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한국당은 김성태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큰일이에요. 복당파 다 쫓아내야 되고 배신자들 다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도 용서해 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없어요. 근데 이 김성태 이 사람은 빨리 내보내야 돼. 이 봐요 이거. 원내 대표라는 사람이 지만은 박사를 밀어붙여서 그 지시를 이제는 종집을 찍자고 이렇게 나와야 될 사람이 여당에서 달려들어서 뭘 한다고 어이구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도 안 돼요. 공모 절차를 통해서 조사위원을 선정하겠다. 내가 공모할게. 애청자 여러분이 보는 이 좌파 의원들의 끈질김하고 한국당 의원들의 이 우유부단 이거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이런 꼴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당 지지도가 올라가겠습니까? 숱한 먹잇감, 숱한 기회가 왔었는데
말 몇 마디 하고 다 싸그리 뭉개버리고 오히려 지금 뒤통수 얻어맞는 꼴이 한국당 아닙니까? 그 백몇 명이나 있는 그 국회 한 축이라는 제1야당이라는 당이 매일 니랄 여당에 풀리고 뭐 말 한마디 하면 깽깽하고 뭐 왜 그려? 뒤통수 무슨 덜비 잡혔는가? 적폐청산 대상이면 아예 지금 사퇴하고 집으로 가라고. 그 앉아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거 혹시 5.18 유공자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하면서 4년째 물고 늘어지는 이 모습하고 5.18 진상규명 수십 년째 물고 늘어지는 이게 뭐 좀 닮은 꼴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국민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38년째 진상규명을 요구하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우파의 공격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18의 치부를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북한군 침투설, 5.18 가짜 유공자, 각종 유공자 서류 조작 같은 이런 자신들의 맹점은 입도 뻥긋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강주 5.18과 관련한 정부 조사는 이전에도 5차례나 진행이 됐습니다. 그냥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어요. 1988년에는 국회 청문회가 열렸고 1995년에는 검찰 조사가 실시됐고 2007년에는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열렸으며 2018년 2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2018년 10월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5.18 강주 민주화운동 성폭력 공동조사단 이걸 통해서 정부 조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개인이 어떤 일반 단체들이 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진상규명이니 나발이니 하고 앉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5.18 이 문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엔 5.18 유공자 명단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법안까지 통과시켜야 끝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파당이라고 하는 한국당은 뭘 했습니까? 3당 합당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이가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터지니까 자칫하다 불똥이 4개 튈 것 같다 이런 우려 때문에 선택한 것이 바로 95년에 쓰던 5.18 특별법 제정이 아닙니까? 김영삼은 자신에게 향하는 대선 자금의 칼끝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난데없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5.18을 민주화로 만드는 계기가 됐고 지금까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도 까딱없는 성역할을 이루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죠. 12월 21일 오후 2시에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 판가름이 납니다. 지난 6일날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220호 법정에서 최원암씨 등 시민 10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5.18 유공자 명단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12월 21일 오후 2시에 정보공개 최종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은 우리 태극기 집회 자주 초기에 나왔던 김기수 변호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무래도 잘해서 공개 청구 소송에서 이겨서 그 명단을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그 안에요 엉터리들이 있어요. 좀 있으면 제가 왜 엉터리가 있는지 그 증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재판과 관련해서 보훈처가
이미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보훈처가 제출한 그 자료는 뭐가 있냐 봤더니 5.18 유공자 명단, 그리고 유공자 등록 신청서, 유공자 심사결정서, 유공자 사실확인서, 유공자 보상결정서 등이 그 봉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 공개돼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은 그동안 국가보훈처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 삼아서 공개 불허를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제 이 재판의 결과를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좌파 기력의 언론들이 정보 공개 안 해도 신상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유공자들 명단 공개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고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전 유공자나 독립 유공자 명단 공개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이에요. 좌파 언론들이 결국은 뭡니까? 이것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거꾸로 가짜 유공자 밝혀내라 있겠네. 그걸 또 가짜 그 뉴스라고 씹어대고 자빠졌어요. 하여간 나라가 이 좌파들 때문에 대한민국 망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다 때려잡아야 돼요. 현재 참전 유공자와 독립 유공자의 명단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 방식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독립 유공자의 경우는 숭고한 유공자의 정신을 기리고 공적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연구자료 및 공문 선양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명단을 완전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명단 자체는 공개하지 않지만 인적사항을 알면 누구라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5.18 유공자 명단은 그 실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개인정보 보호를 들어서 공개 불허를 고수하고 있는 데다가 유공자 심사조차 강주광역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경에 공직이 있다면 그런 걸 학생들에게 알려서 너희들도 군사정보가 탄압을 하고 이러면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렇게 민주화 정치를 하기 위한 이 강주 5.18의 정신을 본받아야 된다. 자,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죽었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부상당했고, 이런 걸 교육자료로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그렇게 민주화하면 숭고한 유공자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도 그런 걸 내놔야 되고, 또 연구자료나 공문 선양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그 명단이나 공적을 내놓아라 하기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걸 왜 꽁꽁 숨겨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밀봉을 하려고 지금까지 발버둥 치는지 그 이유를 좀 압시다. 어떻게 국민의 혈세로 돈을 주는 그 유공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심사하고 있는 거, 이거는 5.18 유공자밖에 없습니다. 5.18 유공자에 대한 인정 여부는 강주시장이 심사위원장을 하고 약 10명에서 15명의 강주 사람들로 구성된 5.18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나라 맞습니까? 유공자가 누구인지, 그 유공자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는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더더욱이나 그 유공자 심사를 지방자치단체인 강주시에서 한다? 그럼 보훈처는 뭐 하는 거야, 이 작자들? 앉아가지고 국민 세금이나 받아 처먹고 이런 것들 갖고 와서 보훈처에서 관리해야지. 나라 돈이 나가는데 왜 그걸 지방에 갖다 주고
꼴값을 떨고 하고 자빠졌냐고. 문제는요, 가짜 유공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진상조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보훈처장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권의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지난 10월 11일 5.18 구속 부상자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들이 바로 광주지검 앞에서 가짜 유공자 청산을 위한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5.18 유공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그동안요 우파에서 수없이 주장을 했, 제가 뭐 없지만은 박사님 유스턴 십몇 년째 가짜 유공자 밝혀내라, 이때까지도 입을 딱 다물고 있다가 지난달 11일 5.18 구속 부상자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양심이 쫄렸는지 결국은 양심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양심선언에서 가짜가 밝혀졌으면 보훈처장이라면 바로 지시를 내려서 지금 이렇게 양심선언 가짜가 나왔으니까 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아니면 전면 재조사를 해서 5.18 유공자 가짜들 모조리 색출해내라 이래야 되고, 그 보훈처장이 가만히 있으면 문재인이가 나서서 야 이거 가짜가 나왔는데 뭐하는 거야, 보훈처장 빨리 해봐 뭐 이러든지, 아니면 본인이 당장 오늘부터 가짜 5.18 유공자 색출해라 뭐 이렇게 지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대도 안 한 말이야. 그 기무사 저거 할 때는 이상한 사람 하나 앞세워가지고 기무사를 그렇게 아작을 내더니 이거 왜 못합니까? 전방 GP 허물고 대전차 방어막 허물고 한강 보호 파괴 시키고 이래저래 전방 후퇴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초스피드로 전방에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이런 강단, 왜 가짜 5.18 유공자 색출하라고 명령을 못합니까? 열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못하지 당연히. 자, 가짜 유공자 청산을 위한 이 양심선언, 5.18 유공자라는 정모 씨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90년 9월 24일 당시 5.18 구속자의 회장이었던 이모 씨가, 제가 사실 이 이름을 아는데 하도 고소고발을 잘하니까 제가 성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알고 싶은 분은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자, 5.18 구속자의 회장이었던 이모 씨가 강주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기 친동생을 유공자로 만들기 위해 가짜 서류를 작성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 씨는 또 당시 이 회장이 5.18 민주화 유공자 서류 작성에 필요한 인후 보정서에 5.18 민주화 유공자의 서명이 필요하니까 동지 유공자에게 서명을 부탁했다. 그래서 가짜로 만든 서류에 이름을 쓰고 서명만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자 처음에는 거부를 했으나 어쩔 수 없이 가짜 서류에 서명을 하는 씻지 못할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양심선언을 합니다. 정 씨는 특히 5.18 당시 이 회장의 동생이라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사실도 없는데 1980년 5월 20일 오후 5시쯤 한일은행 옆에서 계엄군에게 이 회장의 동생이 구타를 당해서 성심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는 거짓 인후부정을 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 씨는 이어서 2000년도에 이 회장이 가짜 5.18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제보로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 두려움 때문에 자수를 못해 기회를 놓쳤다. 이제라도 5월 영령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자, 이분의 양심선언, 이거 보면 여기에 인후보정이라는 게 나와요. 강주 5.18 유공자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 인후보정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듯이 뭐냐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버린대요. 자, 너도 나도 5.18 강수사태 안 갔는데 둘이서 말만 맞춰서 그날 전남도청 앞에 뭐 어디에서 뭐 돌에 맞았다 아니면 뭐 가서 같이 싸웠다 그래서 뭐가 삐뚤어졌다 온 부상 전부 다 핑계 대면 돼. 이래서 인후보정으로 5.18 유공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소문이지만 조사를 해보면 나올 것 같아요. 이분의 여기에서 인후보정이란 단어가 나온 걸 보면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는 가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색출해 진짜 5.18 유공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 조치를 취해달라. 양심 선언을 계기로 가짜 5.18 유공자를 색출해서 진짜 5.18 유공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 회장과 이 회장의 동생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쯤 되면 5.18 유공자 전면 재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주에서 나온 이 가짜 유공자 양심선은 지역 내부에서도 유공자 선정을 두고 논란이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조사 못합니까? 왜 공개 못합니까? 당장 이들의 말대로 가짜 5.18 유공자를 색출해서 진짜 5.18 유공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강주와 호남의 자존심입니다. 양심을 속여가면서 그 세금 보상금 몇 푼 얻어먹고 연금 몇 푼 얻어먹으려고 자기 양심을 팔았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때문에 5.18 이걸 흔히 말하는 민주화가 아니라 폭동이나 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아냥을 받는 이런 가짜 유공자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가짜 5.18 유공자를 색출해서 이 양심선언 한 사람들처럼 진짜 백이 5.18 유공자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사랑받는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이거는 우리가 나서서 요구할 게 아니라 강주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이 다 앞장서서 이 가짜를 색출해내야 된다고. 그 유공자 명단을 까서 그걸 공개하고 각 친구나 뭐 관련된 사람들이 그 당시 야는 거기 없었는디? 이 어짜였을까? 음이 야가 5.18 때는 요거 없고 저짜 저기 제주도 가본디. 요런 식으로 검증을 새로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인후보정에 세상에 인후보정 가지고 유공자가 돼서 그걸로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다는 이게 진짜 어디 저 캄보디아 미개국도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런데 웃기는 거는 5.18 가짜 유공자는 팽개 쳐놓고 이 대한민국 정부는 문재인 정권은 엉뚱한 짓만 합니다. 국가보훈처가 내년에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외부 법률 자문과 관계간 협의를 거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 이 보훈처가 나는 가짜 유공자 있다는 이 양심선언까지 나온 5.18 유공자에 대해서는 왜 전수조사를 안 하는 겁니까? 왜 공개를 못하는 겁니까? 이거는 피우진 보훈처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파단체들 그리고 한국당 뭐하는 거야? 이빨 고발해서 정리해야지.
이게요, 국가보훈처가 얼마나 썩어 빠졌나 이러면, 이게 뭔가 이 가짜들이 만들어지고 막 이런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도대체 이 국가보훈처가 왜 정신을 못 차리나 하고 쫙 한번 훑어봤더니 2010년도 감사원 자료에 이런 게 나옵니다.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 소속 공상공무원 3074명 가운데 993명이 부적격 국가유공자로 드러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국가보훈처에 그 당시 있던 이런 인간 요놈의 새끼들이 그냥 공상당한 이런 걸 가지고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서 내 세금을 쪽쪽 빨아 처먹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공자 걸린 놈들 보니까 무면허로 운전하다 부상한 놈들, 만취 상태에서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다친 놈, 족구하다가 무릎 부상을 입은 이런 놈들, 이런 놈들이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 대상자로 인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일부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본인의 가실이 크다는 이런 통보까지 있었지만 국가유공자로 버젓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부적격 국가유공자들은 법에 따라 각종 혜택을 받았습니다. 결국 세금 낭비를 초래하려면 이게 2010년이면 누구 정부 때입니까? 제발 보훈처는 5.18 유공자 이 전수조사 좀 해보세요. 5.18 가짜 유공자 색출조사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11일 5.18 구속자 부상자의 비상대책위원회가 5.18 가짜 유공자 양심선언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거 이거요, 직무유기를 넘어서서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스스로가 양심선언해서 내가 가짜였다 이런데 이런 놈이 또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냐고. 참 이거 나라가 이 지기랄 진짜. 어이 보훈처장 표진이 당장 5.18 유공자 전수조사 하라고. 당신이 만약에 이걸 막게 되면 당신은 대한민국 역사에 국민 세금을 축낸 범죄자로 기록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하라고 해놓으니까 또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입니다. 어제 민주당 송갑성 의원이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전면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5.18 가짜 유공자 양심선언 이후에 가짜 유공자 명단이나 아니면 이 잘못 지정된 놈 이런 놈들을 전면 취소하는 작업을 하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전면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전라도 국회의원이니까 뭐 그 방법이 없겠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 이러면 안 되지. 나라를 봐야지. 그 조만한 동네 하나 보고 명운을 거는 이런 국회의원도 진짜 아유 참. 송갑석이가 이날 보도자를 통해서 5.18 계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이 적법하고 계엄군 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만 취소할 수 있다는 답변을 국가보훈처에서 들었다. 계엄군 진압의 위법성이 밝혀졌는데도 국가유공자를 유지하는 것은 5.18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어이 송의원, 5.18에 대한 모독은 그 양심선언한 사람처럼 가짜 유공자를 진짜 유공자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보상금 주고 거기에 연금 준
이게 이게 모든 거 아니야? 하여간 이래보면 이 좌팔들은요, 이 말은 샥 잘해요. 송갑석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국가 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훈처가 가짜 유공자들을 명명백백 갈아내야 한다. 그리고 국가 보훈처의 공식 입장을 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어요? 한 명도 안 보여. 100여 명이 넘게 있어봐야 뭐합니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데 5.18에 대해서 모르면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물어서라도 이런 거 바로 반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무슨 일 한지 모르지만 바쁘다 하고 제가 송갑석 의원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당신은 왜 국가 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훈처가 가짜 유공자들을 명백백백 가려내어야 한다면서 5.18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라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지금 이 논리라면 가짜 유공자는 진정한 국가 유공자들을 욕보이고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 정도로 이긴 죄가 작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5.18 가짜 유공자들을 색출해내서 부적격 유공자로 규정을 하고 법적 처벌을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짜 유공자들에게 낭비된 이 세금은 재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전액 환수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자기 동네나 아니면 자기 도나 자기 시나 이런 거 챙기고 갈 것 같으면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지. 그러려면 가서 시의원이나 도의원 해야지. 적어도 국회의원이 됐으면 나라를 걱정해야 될 거 아니냐고. 나라를.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쓰이는지 잘못 쓰이는지 이런 걸 엄격히 따지고 달라들어야 돼도 시원찮을 판에 따지라니까 계엄군 것만 따지고 이런 문제가 심각한 건 따지도 안 하고 더더욱 양심선언까지 했잖아. 이렇게 가짜 유공자 이런 것도 엄격히 따지면 세금 도둑 아닙니까? 어째서 당신은 5.18 가짜 유공자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으면서 5.18 계엄군에 대한 국가 유공자 지정 문제만 물고 늘어집니까? 잘했어.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른 유공자보다 왜 5.18 유공자만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까? 광주 5.18이 터진 지 지금 38년. 아직도 유공자가 또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직도 진상규명을 덜 했다고 뭐 조사한다 이래서 국민의 세금이나 이렇게 써버리는 이걸 보고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입을 강력본드로 붙이고 말았습니까? 내 세금이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 보고 강구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세금만 내면 나라는 알아서 굴러가겠지. 세금이 얼마나 오른지 알아요. 당장 어제부터 뭐 아무래도 배달된 적십자 회비 한번 보라고. 10,000원짜리 됐어요. 온갖 공과금 세금이고 뭐고 공공여고 물가 막 올라가고 이러는 판에 돈이라도 제대로 쓰이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 국민의 권리자 의무인데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내비를 주니까 이래 행사 생깁니다. 자, 요거 보상 대상자 한번 제가 명단이란다. 그 몇 명쯤 되는지를 연도별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노태우 정권 시절에 했던 1990년
그때가 강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선정됐습니다. 그때 첫 5.18 보상자는 222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제대로 홍보하고 제대로 찾아서 뭐 끝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3년 뒤인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4067명으로 82.7%가 늘어납니다. 갑자기.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에는 3863명, 노무현 정부 때 2003년에는 3586명으로 이상하게 좌파 정부에서 감소 추세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4042명, 2010년에는 409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는 4252명으로 늘어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는 4377명, 2018년에는 8월 현재만 해도 4403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수치도 정확하니 잘 몰라요. 지금 현재 나돌고 있는 이 비공식 통계로는 5700명도 있고 7몇 명 되고 온갖 주장들이 지금 절비합니다. 자, 이런 온갖 주장들을 가짜뉴스로 묶을 게 아니라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명단을 공개하고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구분해줘야 이런 논란이 끝날 거 아닙니까? 손상대 TV가 피우진 보훈처장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덮어두고서라도 1998년 7월 30일자 동아일보 사회면 기사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기사에 뭐라고 났나 이러면 5.18 민주화운동 보상 한승은 이해찬씨 포함 이런 제목의 보도가 났습니다. 강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한승은 감사원장, 서리 등 김대중 내란 업무 사건 관련자 35명과 서울, 경남 등 타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 48명 등 409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는 지난해 12월 강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월 834명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지급 대상자 가운데는 이해찬 교육부 장관, 하나갑 국민회의 원내총무 등 정치인 35명도 포함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피우진 씨, 이해찬이가 5.18 유공자 맞습니까? 5.18 때 강주에 있었습니까? 그 5.18 때 세운 공적이 뭡니까? 경험금 몇 명 때려잡았습니까? 그때 이해찬의 역할이 뭐고 이해찬의 공적이 뭔지 한번 밝혀보세요. 이해찬은 김대중 내란 업무 사건으로 투옥이 돼서 강주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내란 업무 사건과 5.18 유공자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유공자가 됩니까? 좌파 언론들이 DJ 내란 업무 사건과 관련해 유공자가 된 사람들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구속자, 구금자들로 국가보훈처가 명시한 5.18 민주유공자 분류기준에 정확히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거 좋은 대로 하여튼 잘도 끼워 맞춰요. 이 좌파 기레기들은. 당연히 5.18 민주화운동, 5.18 보상, 5.18 유공자 이 관련해서 법이 있어, 법이. 그러면 그 법에 합당한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니냐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그 유공자에 대한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러면 5.18 민주화 운동 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 분, 5.18 민주화 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 그 밖에 5.18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하신 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딱 끼워 맞췄어요. 기타 사항에 5.18 민주화 운동으로 가족 사망, 본인 장애, 구속 및 수감과 같은 피해 사실을 겪은 당사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DJ 내란 음모 사건과 연결을 시키려면 그 DJ 내란 음모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강주에 가서 돌멩이로 하나 던졌어야지. DJ 내란 음모 사건이 물론 그 당시 전두환 정권이 강주 폭동을 DJ가 샥 계획을 해서 내란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DJ 내란 음모 사건에 관련돼서 많이들 구속되고 두드러 맞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5.18 이 규정하고는 좀 다릅니다. 5.18 좌파 언론들 주장에는 왜 어폐가 있느냐 하면 어거지로 끼워 맞췄다는 이런 논리가 적용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이들이 왜 갑자기 5.18 유공자가 됐는지 2006년 5월 2일 김동원 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의 증언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증언에는 강주 5.18이 끝난 지 20여 년 후 5.18 유공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동원 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의 그 증언을 보면 제가 길어서 함축을 하겠습니다. 내가 또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관련자 여부 심사위원장을 했어요. 5.18 보상법, 그때 내가 법률로 확대 해석했죠. 그때만, 그 당시 사람만 보상을 받으면 의미가 없다. 지금도 5.18혁명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인자 서울, 대구, 부산, 마산, 강원도, 대전, 전주 이런 데서 학생들이 운동을 하면서 강주 항쟁의 원흉 전두환을 잡아다 넣어라 해가지고 감옥 간 사람이 있잖아. 그런 거 전부 인정해줬어. 그러니까 내가 심사위원장을 제일 멋지게 해버렸지. 탁탁 인정해주고 확대해주고 지금도 강주혁명은 계속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의 그 정언을 보면 강주 5.18과는 관련이 없지만 법률을 확대 해석해서 전두환을 잡아다 넣으라 해가지고 감옥 간 사람 모두를 5.18 유공자로 인정했다는 정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재심을 통해서 잘못됐음을 밝혀내야 할 사안 아닙니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가짜는 가짜일 뿐입니다. 제발 국민의 세금을 더 이상 축내지 마시고, 그리고 강주 영령들의 진정한 민주화 정신을 일깨워 준다면 가짜 유공자 색출 작업을 문재인 정권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짜들을 밝혀내서 모조리 그들에게 주어진 보상금을 모조리 다 한수 시키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모조리 감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여기에는 지고화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2018년 11월 27일에 되는 국민의 경고임을 문재인 정권은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상대 TV를 애청해 주신 국내외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